76년 전 중국은 인구 600만 명인 나라에서 12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의 피해자는 티베트입니다. 게다가 이 잔혹한 탄압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째서 전 세계 욕을 먹으면서 이 작은 고원을 괴롭히는 걸까요? 봉건 노예제에서 해방시켜줬다는 이상한 변명을 하지만 숨겨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잔혹한 패권 전쟁이 어떻게, 왜 시작됐으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76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1950년 티베트는 분명히 독립국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정부가 있었고, 자기들만의 군대가 있었고, 자기들만의 화폐도 있었습니다. 달라이라마라는 지도자 아래 수백 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온 나라였죠. 그런데 그해 10월 중국 인민해방군 4만 명이 갑자기 국경을 넘어 쳐들어옵니다. 티베트 군대는 고작 8,500명이었습니다. 중국군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죠. 그나마 있던 무기도 낡은 총이 전부였습니다.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대포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티베트군은 단 2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다급해진 티베트는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엔에 편지를 보내고 미국에 손을 내밀고 영국에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타이밍이 너무 나빴습니다. 바로 그해 6월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터졌거든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시선이 전부 한국에 쏠려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완벽한 타이밍을 노렸던 겁니다. 세계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조용히 티베트를 집어삼킨 거죠. 저항할 힘도 없고 도와줄 나라도 없었던 티베트. 결국 1951년 5월 티베트 대표단은 중국이 내민 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은 17개조 협정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가 된다. 대신 중국은 티베트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달라이라마의 지위를 유지시켜준다. 겉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 조건이었습니다. 완전히 먹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싶기도 했죠. 티베트 사람들은 마지못해 이 협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자치권만 지켜준다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힘없는 나라가 강대국과 맺은 평화협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은 종이 위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휴지 조각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티베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조용했습니다. 중국군이 티베트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대놓고 약속을 어기지는 않았거든요. 티베트 사람들은 불안했지만 그래도 협정이 있으니까 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1956년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 동쪽 지역에서 토지개혁이라는 걸 시작한 겁니다. 이름은 그럴듯했습니다. 땅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주겠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달랐습니다. 귀족과 사원의 땅을 빼앗는 건 물론이고 승려들을 강제로 환속시켰습니다. 환속이 뭐냐면 스님이 스님 자격을 잃고 일반인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수행에 바친 승려들에게 이제부터 농사나 지어라 라고 명령한 거죠. 티베트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승려는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티베트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의사 역할도 하고 선생님 역할도 하고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승려들을 강제로 쫓아낸다? 티베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뿌리를 뽑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1959년 3월 폭발했습니다. 수도 라싸에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수만 명의 티베트인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군은 물러가라! 달라이라마를 지켜라! 이렇게 외치면서요. 하지만 중국군은 탱크와 대포로 응답했습니다. 라싸 시내에 포탄이 떨어졌고 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달라이라마는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밤중에 몰래 궁전을 빠져나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로 망명한 겁니다. 당시 달라이라마의 나이 겨우 23살이었습니다. 23살 청년이 자기 나라를 등지고 눈 덮인 산을 넘어 도망쳐야 했던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인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6년째입니다. 달라이라마가 떠난 뒤 티베트에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17개조 협정? 그런 건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죠. 사원 6,000개가 파괴됐습니다.
티베트 전역에 있던 사원 대부분이 불타거나 폭파된 거죠. 불상은 녹여서 총알을 만들었고 경전은 화장실 휴지로 쓰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국제인권단체들의 추정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약 120만 명의 티베트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티베트 인구가 600만 명 정도였으니까 5명 중 1명이 죽은 셈입니다. 처형, 고문, 강제노동, 기아,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티베트는 인구 수백만 명의 가난한 고원지대입니다. 대단한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120만 명을 죽이면서까지 이 땅을 차지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중국은 봉건 노예제에서 해방시켜줬다고 합니다. 티베트에 농노 비슷한 신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원이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 중국이 말하는 폭력적인 노예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농노제도는 당시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진짜 해방이 목적이었다면 해방시킨 뒤에 왜 120만 명을 죽입니까? 왜 사원 6천 개를 부숩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지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티베트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냥 끼어 있는 게 아니라 평균 해발 4,500m짜리 거대한 고원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들어보셨죠? 에베레스트가 있는 그 산맥입니다. 이 산맥이 티베트와 인도 사이에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 입장에서 티베트는 천연 요새입니다. 인도가 중국 본토를 치려면 이 4,500m짜리 고원을 넘어야 합니다. 탱크를 끌고 히말라야를 넘는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티베트를 장악하고 있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형국이 됩니다. 군사학에서는 이걸 고지정령이라고 합니다. 싸움에서 언덕 위를 차지한 쪽이 유리한 것과 같은 원리죠. 실제로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1962년에는 국경에서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지금도 국경 지역에서 양국 군인들이 수시로 충돌합니다. 2020년에는 국경 분쟁 중에 양측 군인 수십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돌멩이와 몽둥이로 싸우다가 죽은 겁니다. 국경에서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협정이 있거든요. 그만큼 긴장이 팽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티베트가 독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완충지대가 사라집니다. 최악의 경우 독립한 티베트가 인도와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서쪽 국경이 완전히 뚫리는 셈이 됩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중국은 티베트에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를 뚫고 철도를 깔고 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티베트 개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사시에 병력과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한 군사 인프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티베트는 중국에게 인도를 막는 방패입니다. 14억 인구의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패를 놓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중국이 티베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무서운데 그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왜 무서운 이유냐고요? 티베트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티베트 고원에는 수만 개의 빙하가 있습니다. 이 빙하들이 녹아서 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강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양쯔강, 황허강, 메콩강, 브라마푸트라강,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강들입니다. 이 강들의 시작점, 발원지가 전부 티베트입니다. 양쯔강은 중국 인구의 절반이 의존하는 강입니다. 황허강은 중국 문명의 젖줄이라고 불리죠. 메콩강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까지 흘러갑니다. 동남아시아 수억 명이 이 강물로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고 식수를 얻습니다. 브라마푸트라강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흘러가서 수억 명을 먹여 살립니다. 다시 말해 티베트는 아시아의 수도꼭지입니다. 이 수도꼭지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수십억 명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수도꼭지를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댐을 짓는 겁니다. 그것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댐을요. 2025년 7월 중국은 티베트 야룽창 포강에 초대형 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모투오 수력발전소입니다.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70억 달러, 한화로 약 200조 원입니다. 세계 최대 댐이라는 중국 산샤샤 댐의 3배 규모입니다.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간 300테라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자랑하죠. 하지만 하류 국가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야룽창 포강은 인도로 흘러가면 브라마푸트라 강이 됩니다. 인도 동북부와 방글라데시의 생명줄이죠.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수석 장관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댐이 완공되면 우리 강의 수량이 80%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강물의 80%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식수는 어디서 구합니까? 수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댐의 수문을 열어 하류를 홍수로 쓸어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수문을 닫아 가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도 인도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물을 무기로 쓰는 거죠. 이게 중국이 티베트를 포기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티베트를 잃으면 아시아의 물을 통제할 번한을 잃습니다. 반대로 티베트를 쥐고 있으면 주변국들의 목줄을 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땅 속에 숨겨진 보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은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노트북, 무선 이어폰, 전동 킥보드 등 요즘 나오는 거의 모든 충전식 기기에 들어갑니다. 20세기의 석유가 검은 황금이었다면 21세기에는 리튬이 하얀 석유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리튬 수요는 폭발하고 있죠. 근데 중국 내 리튬 매장량의 80%가 티베트 고원에 묻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티베트 땅 속에는 우라늄, 구리, 금, 히토류까지 묻혀 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미사일,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광물입니다. 티베트는 그야말로 보물창고입니다. 지금 세계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반도체 전쟁, 배터리 전쟁, AI 전쟁, 이 모든 전쟁의 승패가 결국 원자재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원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미국이 왜 중국을 견제하려고 안달입니까? 중국이 배터리 공급망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테슬라, 애플, GM 같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공급이 끊기고 비용이 폭등하니까요.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티베트를 놓친다? 배터리 패권도 흔들립니다.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핵심 무기를 빼앗기는 셈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티베트에 시한폭탄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90세가 된 달라이라마입니다. 달라이라마가 누구냐고요? 티베트 불교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 달라이라마는 살아있는 부처이자 민족의 상징이자 정신적 아버지입니다. 1959년 중국의 탄압을 피해 인도로 망명한 뒤 66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티베트의 비극을 알려왔습니다. 1989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6일 달라이라마가 9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90살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티베트 불교에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환생입니다. 달라이라마가 죽으면 그의 영혼이 새로운 아이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고승들이 여러 가지 징조를 살펴서 그 아이를 찾아내고 어린 나이에 달라이라마로 인정합니다. 지금의 14대 달라이라마도 2살 때 발견되어 4살에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전통을 악용하려 합니다. 2007년 중국 정부는 황당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티베트 불교 활불 환생 관리 조례. 내용이 뭐냐면 티베트 고승의 환생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다음 달라이라마를 중국 정부가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걸까요?
중국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가짜 달라이라마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명한 달라이라마가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입니다. 독립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티베트 독립운동의 상징이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현재 달라이라마는 이 계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에 출간한 회고록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의 후계자는 자유세계에서 태어날 것이다. 중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를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달라이라마가 세상을 떠나면 2명의 달라이라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지명한 친중국 달라이라마, 다른 하나는 망명 티베트인들이 인정하는 진짜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가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종교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정치 문제입니다. 중국은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를 장악해서 저항의 불씨 자체를 꺼버리려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는 독립운동은 힘을 잃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비슷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 6살짜리 아이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달라이라마 말고도 중요한 지도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판첸 라마입니다. 달라이라마가 1인자라면 판첸 라마는 2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를 인정해주는 관계입니다. 달라이라마가 죽으면 판첸 라마가 다음 달라이라마의 환생을 찾아내고, 판첸 라마가 죽으면 달라이라마가 다음 판첸 라마를 찾아냅니다. 1995년 5월, 달라이라마는 6년간의 수색 끝에 티베트의 한 마을에서 11대 판첸 라마로 환생한 6살짜리 남자아이를 찾아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단 3일 만에 이 6살 아이가 감쪽같이 증발해버립니다. 중국 공안이 아이와 가족을 몰래 데려간 겁니다. 그 뒤로 30년 동안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곧바로 자기들이 다른 아이를 판첸 라마로 지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고른 가짜 판첸 라마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30대 중반이 됐고 중국 정부의 각종 행사에 나와서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국의 작전입니다. 판첸 라마를 장악하면 다음 달라이라마를 지명할 권한도 갖게 됩니다. 현재 달라이라마가 죽으면 중국이 심어둔 가짜 판첸 라마가 내가 다음 달라이라마를 찾았다고 발표하겠죠. 물론 그 달라이라마는 중국 정부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일 겁니다. 30년 전에 6살짜리 아이를 납치한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90세 달라이라마가 죽을 때를 대비한 3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국제사회는 뭘 하고 있냐고요? 2024년 미국 의회는 티베트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용 중 하나가 달라이라마 후계 문제에 개입하는 중국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또 티베트 수도 라싸에 미국 영사관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면 미국 내 중국 영사관 추가 설치도 불허하겠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두려워할까요? 티베트 문제에서 한 발짝도 물러선 적이 없는 중국입니다. 오히려 내정 간섭하지 말라며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달라이라마가 세상을 떠나면 티베트를 둘러싼 싸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중국의 30년 작전이 완성되느냐, 아니면 티베트인들이 자기들만의 지도자를 지켜내느냐, 지금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3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자원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리튬, 히토류, 물, 21세기 패권은 누가 자원을 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티베트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오르고 전기차 공급망이 흔들릴 때마다 티베트를 떠올려야 합니다. 둘째, 물의 무기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중국이 티베트의 강을 틀어막으면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흔들립니다. 그 지역이 불안해지면 세계 경제도 출렁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이 그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셋째, 강대국의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76년 전 중국이 티베트에 했던 짓을 보십시오. 약속하고, 배신하고, 학살하고, 역사를 다시 씁니다. 해방시켜줬다고 포장합니다. 이런 일이 티베트에서만 벌어질까요? 위구르에서도, 홍콩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언제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티베트의 눈물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세상을 떠난 뒤 티베트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